네, 라이징 스타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 보면 좋을까요? 어떠한 이슈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검색창에 MTN 글로벌 랩을 치셔도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러 가지 정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클럽원 WM센터의 한동현 PB 그리고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B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주 새로운 이슈로 새로운 시선을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좀 엔화와 환율에 대해서 좀 쉽게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저도 이제 문과생이었어요. 근데 경제 배울 때 환율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환율이 아팠거든요. 뭐 가치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교가 맞습니다. 되는 시소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장표를 보시면은 제가 그냥 딱 일본 엔화를 사진을 하나 넣어뒀어요. 네. 한 1,000엔짜리 지폐인데요. 네. 우리의 지금 지갑 속에 한 10,000원짜리 지폐랑 지금 일본 돈 1,000엔짜리 지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예를 들어서 환율은 뭐 100엔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비슷한 가치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고요. 해외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이 환율에 대한 이슈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0엔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 돈 10,000원짜리를 가지는 게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엔화만이 안전자산 아닙니다. 뭐 가장 처음 보이는 사진이 미국 국채고요. 가운데 있는 게 뭐 금,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엔화가 있는데 뭐 굳이 여러 작년 말부터 글로벌 IB들이나 뭐 국내 기관들에서 왜 자꾸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전자산의 대표격은 가장 중심이 이제 달러라고 보죠. 뭐 네. 기축통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왼쪽에 미국 달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움직임이고요. 계속해서 약세를 가고 있죠. 글로벌 변동성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는 오히려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엔화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뭐 변동성이 커질 때 엔화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지금 미국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는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해외에 있는 기업 불러들이기가 트럼프 정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뭐 할리 데이비슨 해외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라. 애플 미국에서 생산해. 대신 그 비싼 단가 올라가는 거 텍스로 감면해 줄게라는 얘기들을 주구장창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전도에서 보시면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쪽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뭐 화학이나 어떤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있는 하지만 지금은 좀 노쇠한 그런 산업들인데 이쪽을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환경이라면은 달러를 강세로 가면 좀 어렵겠죠.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제조업으로 다시 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이 그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외정책연구원 자료들을 보면은 뭐 달러 대비, 파운드 대비, 유로화 대비, 뭐 이 동아시아 뭐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본은 그 성장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뭐 연봉이 한 10억 정도 하는 부자가 있어요. 네. 작년에도 한 9억 정도 벌었고 내년에도 11억 벌 것 같아요.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었던 사람이 3억 벌었다가 7천 벌었다가 연봉이 들쑥날쑥하는 이 성장률을 보인다면은 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저성장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일본을 대표하는 통화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메리트 덕에 뭐 수혜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걸까요? 저 지금 이 시기에 엔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안전자산이면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네. 거예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 비싸진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엔화는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낮춰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요.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과소비를 하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엔저 정책을 계속해서 20년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20년도까지 싸게 안전자산 엔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네. 말씀하셨던 10,000원과 1,000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한국 주식과 뭐 일본 주식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피비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시는 건가요? 사실 어제 방송에서 그 김희욱 소장님이 네. 그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야기들을 행동 경제학에 얘기하면서 앞으로가 굉장히 그 나레티브하다, 말로 시장을 달래는 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떡하지, 주식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자산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준비를 한켠에 안전자산 엔화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 주식이 또는 해외 주식이 뭐 급락하는 상황에서 높아진 안전자산 엔화로 체리 피킹을 해갈 수 있는,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준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엔화를 지금부터라도 구축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전자산 엔화를 채워가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에 좋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엔화의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라이징 스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징 스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종목 화면으로 먼저 종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상장된 라이시장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는 2.81% 뛰었습니다. 이노데이터는 변동 없는 구간이었고요. 엑스바이오텍과 노바백스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좋았네요. 1에서 3%대 플러스 흐름 연출했습니다. 자, 일본에 속한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일 재팬그룹 1%대 상승이었고요. 오스크 가구는 1엔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제이스트램은 0.38% 소폭의 플러스 기록했고요. 사이버다잉과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강세였습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고령화 테마로 묶으면서 어제 랠리 펼쳤네요. 10.31% 플러스 기록하면서 어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내가 가져볼 종목은 무엇인가, 성장성이 높은 종목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이성배 연구원과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지금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속한 우리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하면서 좋네, 가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제야 한번 해볼까 마음 가지신 분들이 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은 이제 이노데이터 아이소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뭐 디지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이런 회사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은 뭐 기계화, 2차는 그다음에 이제 대량화, 3차는 뭐 자동화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아무래도 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 공유와 뭐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데이터를 소개해드릴 때 이 항상 차트를 놓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항상 이 121선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최근에도 이 같은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난 거래일에서도 이 7.8%의 급반등을 일으키면서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으려 듯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제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뭐 표시되지 않지만은 뭐 장중 6%까지도 밀렸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보합권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이 상승의 에너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1.52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근데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가 이전에 기억을 해보면 1.5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일까요? 가격 전략 함께 보시죠. 가격 전략을 바로 이제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1.5불 이하의
내에서 뭐 충분히 이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2불까지 제시해드리고 이제 손절가는 1.3불까지 제시해드리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이 잭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목표가를 현 주가 대비 200% 이상인 이 5불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또 다른 종목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이슈만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중국 내 가장 큰 이 거래액의 이 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광고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출연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거의 뭐 매수가 대비 10%에 가까운 이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이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뭐 동사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 허페이시에서 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차이나 스피치밸리와 이 퀀텀 센터에 3년간 이 서비스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이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되는 걸까요? 네, 목표가는 이제 5.5불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뭐 손절가는 대략 한 3.3불까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희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